안녕하세요. 책으로 공부하는 미래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채널 운영자이며 슈퍼리치에게 배우는 돈 공부의 저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NFT 관련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NFT 모르시는 분들은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을 1년 만에 대세가 된 비결은, 왜냐하면 저도 올해 처음 알았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거의 안 알려졌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블록체인까지만 해서 NFT까지는 예, 정말 올해 새롭게 등장한 어떤 용어 같은데 정말 올해의 최고 인기어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NFT 레볼루션이라는 책인데요. NFT가 제목에 들어간 첫 번째 책이자 이보다 더 나은 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책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제 성설아라고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를 사회학과 시각 환경학 학사를 받았고 런던 정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히 엘리트입니다. 경영 전략이나 기업가 정신 전문가로 세계 50대 경영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인정받고 있는 성설아 교수가 있고요. 공저자가 두 명이 더 있어요. 룰프 헤퍼라는 이제 블록체인 토큰 커뮤니티의 전문가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최초 NFT 전문 크리에이터 에이전시, 즉 이제 저희 말하면 이제 어, 매니지먼트 회사인 거죠. 예, 스컷 맥러플린이라는, 그러니까 두 명의 외국인 저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번역자는 없는 걸 보니까 송설아 교수가 직접 번역까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NFT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어서 후속 책들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NFT는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non fungible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비트코인은 fungible 토큰으로, 즉 A라는 사람의 비트코인이랑 B 사람의 비트코인이 대체되고 교환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non fungible 토큰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교유성, 희소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라바레스라는 어떤 프로그램 개발자에서 미디어 아트 전문가가 만든 크립토 펑크, 마스크를 쓴 크립토 펑크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엉성한 진짜 조악한 JPG 파일 같은데 이 파일이 이제 소더비 혁명에서인가요? 130억 원을 팔렸어요. 입이 딱 벌어지시죠.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루벤스나 저 렘브란트의 그림은 아름답기라도 하지. 피카소는 독창적이라도 하지. 도대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나? 근데 미술품이라는 게 사실 그게 가치라는 건 그저 시대를 앞서가는 거라서요. 예. 피카소의 그림도 그랬잖아요. 초반에 이게 그림이냐 이런 평가를 받았다가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들이죠. 그럼 마르셀 디상도 사실 보면은 이게 사실 보면 이제 마르셀 디상이나 백남준 씨의 어떤 설치 미술에 좀 영향을 받은 건데 시대를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의 기준이 현대에서 완전히 달라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크립토 아트라는 거 그리고 미디어 아트, 소위 말하면 이제 NFT 아트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기존의 아름다움이라는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라바랩스라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 놓고 1만 개를 무료로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요, 운 좋게 홈페이지 불러놨다가 그럼 지금은 최소 3억, 4억에 팔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그쪽 부가 창출된 거죠. 그렇게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NFT는 non-fungible 토큰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디어 파일, 그러니까 아까 JPG 파일이잖아요. 음원 같은 경우는 이제 MP4 파일이겠죠. 그 다음에 파일의 고유성을 인식하는 고유식 별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수천 개, 수억 개, 수조 개의 어떤 복사본이 나와도 원본은 그저 하나만이 다 인정받는 거죠. 디지털 세계의 어떤 저작, 뭐, 저작권, 뭐 그런 식으로 어떤 이렇게 이야기 회자되는 거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속성을 설명해주는 메타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목차는 이제 전반적인 NFC 시대의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조망하고 있는 NFC 시대가 온다. 그리고 2장이 제일 중요해요. NFT 신경제를 만드는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3장이 NFT 민팅이라고 하죠. 제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유통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셀럽, 이제 NFT의 이게 아트, 미디어, 크립토 아트의 이제 셀레브리티를 인터뷰를 한, 그래서 NFT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4장이 있고요. 그리고 5장은 그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어떤 그죠? 어떤 문제점 같은 것도 그리고 개선점 같은 것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NFT는 이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나? 그렇죠. 사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막 거래소 가가지고 사면 되잖아요. 근데 NFT는 뭘 사요? 그쵸? 이런 거 어떻게 뭐 130억을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NFT는 여기 지금 보는 이제 지금 이제 이게 뭐 유명한 이제 저거예요. NFT의 마켓플레이스인데 탑 NFT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뭐 이게 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경매 원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게임 회사에서 게임 아이템 팔고 파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미래전설은 가장 먼저 NFT를 도입을 했고, 그리고 NC소프트 게임도 이제 NFT를 도입을 하잖아요. 그건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거래 아이템을 그쪽 그 소속도 이제 자기들 수입원으로 잡겠다는 건데, 정부가 여기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죠. 왜냐? 그쵸. 그럼 사행성이, 그쵸. 게임 자체에서 돈이 오가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바다 이야기 같은 것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그 하이브가 이제 BTS의 NFT 만든다는 얘기는 뭐 BTS의 고유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일상의 모습들을 가지고 앨범뿐만 아니라 앨범 같은 경우도 만약에 앨범이 첫 번째 나오는 어떤 모든 이제 MP3 파일 중에 첫 번째 1호 저거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팬들에게 좀 더 많은, 그쵸? 보면 상품을 제공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이 요즘 며칠 동안은 이제 반도체가 좀 좋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안 좋았잖아요. 그 중에서 메타버스랑 제가 볼 때 NFT는 제가 이끌어온. 그래서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메타버스랑 NFT 빼면 할 말이 없는 세상이라고. 예,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이제 2장 NFT 관련 산업을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미디어 아트가 아니라고 자꾸 제가, 근데 크립토 아트인데,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저거죠. 이제 비플이라는 NFT 아트의 이제 선구자가 만든, 그쵸? 예.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매일 처음에 5,000일이라고 5,000일 동안 디지털 파일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팔아서, 이제 이건 이제 비플의 그림, 이제 그 그림은 아닌데요. 예, 비플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 800억 정도에 팔렸을 거예요. 그게 가장 많이 이제 NFT 세상 거래되는 액수일 것이고, 이렇게 NFT는 그죠, 미술에서 가장 많이, 그죠, 예, 어떤 혁신의 수단으로서 가장, 그죠, 예, 통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인물은 어, 어, 스리로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그쵸? 예. 근데 가명인 것 같은데 스리로라는 아티스트예요. NFT 음악은 제가 보면 음악은 그 뭐 사실 음악은 저작권이라는 게, 그쵸? 예, 그 좀 개념이 있지, 좀 뭐랄까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이제 비틀즈의 레디비가 맥플래카트니의 소유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미술은 소장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고유의 그림이 1,000억이 넘지만 뭐 바흐의 예를 들어서 예, 무한주 첼로 협주곡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쵸? 예, 뭐 몇백억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스리로라는 아티스트는 이제 NFT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어, 음악을 NFT로 판매해서 판매 및 보상 체계를, 그쵸, 설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이 스리로라는 가수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리고 RAC라는 프로듀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음악은, 그쵸,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 미술만큼 NFT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그럴 수는 있겠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정말 BTS를 좋아한다면 BTS 남들이 다 갖고 있는 BTS 앨범들이나 BTS 사진첩 말고 뭔가 특별한 걸 갖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희소성. 근데 사실 뭐 BTS 팬들이 뭐 몇백억 몇천억을 쓸 정도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여하튼간 그런 것들을 갖고 해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디지털 세계는, 그쵸, 리눅스라든지, 그쵸, 어떤 저작권이 어떤 카피라이트 개념이 좀 더 강했던 곳인데, 여기서 다시 카피라이트 쪽으로 다시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는데요. 여하튼간 스리로라는 가수가 저 음악계의 NFT화를
드리고요. 이게 스포츠의 이제 이게 컬렉터블이라고 하죠.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탑샷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 NBA가 가장 핫해요. NBA에서 명장면들을 그쵸 유튜브나 그쵸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쵸 고유 그거를 이제 토큰화 시켜가지고 그냥 고유 인증서를 그쵸 쉽게 말하면 담아서 유일한 것, 그러니까 유일한 것은 아니고 누구나 다 보는 거죠. 그렇지만 소유권은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렇게 해서 탑샷이라고 해서 저 NBA에서 그쵸 예. 이제 꼭 그게 뭐 가지고 싶은 사람은 좋겠죠. 그렇게 예, 돈이 있으면 쓰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탑샷이라는 게 컬렉터블이라는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게임 아이템입니다. 플레이 투 원이 시대인 거죠. 이제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플레이 투 원, 돈을 벌려고 게임을 하는 거죠. 예. 이제 플레이 투 원의 시장으로 예, 쉽게 말하면 게임이 프리 투 플레이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게임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고요. 어제는 이제 게임 이제 글쎄 이게는 약간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 미래를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디지털 부동산 디센트릴랜드입니다. 대표적인 NFT 디지털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실물 실제 공간이 아닌 그쵸 예 뭐 로블록스 같은 가상 공간에서 그쵸 어떤 그 정도의 부동산을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갖게 되는 건데 거기다 고유니까 어 제도 과연 그게 부동산이라고 그게 그쵸 그 가상 세계에서 그 부동산에 그쵸 존재하지 않는 공간 속에서 부동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여하튼간 그것도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가지고 예 그쵸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는 거죠. 디지털 자산은 예 지금 한창 이제 지금 화제가 돼서 어, NFT 아티스트들 인터뷰가 되게 좋았어요. NFT는 보니까 이제 NFT 아트는 사고방식이 독특하고요. 그리고 저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거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3대 이제 모든 어떤 이제 뭐 NFT 아트의 어떤 세 가지 특징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해커타우라는 이탈리아의 형제예요. 이제 해커타우라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정신적으로 해커를 지향하고 해카예요. 근데 해카타우 그러니까 HACKER이 아니고 HACKA입니다. 타우는 동양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그쵸? 예, 어떤 연결하는 그런 어떤 융합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예, 어떤 이제 크립토 아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암호화시켜서 소유권을 그쵸? 인정받고 설사 복사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하더라도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될 수 있는 것. 그것이 NFT 아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도 책을 저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진 못했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인물인데요. 이제 스페인 사람이 멕시코 사람이거든요. 카를로스 마르시알. 좀 어떻습니까? 예, 예, 이제 디지털 이제 약간 표현주의 그쵸?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뷰가 그쵸? 이 사람은 보니까 이제 공부가 커리어 시장을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열쇠라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봤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고 그래서 예, 그렇게 예, 어떤 어, 뭐 클라워 크렌즈를 대단히 재밌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 그리고 뭐 정신분석가자 지그문트 프로이드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 예, 그래서 공부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스터 미상이라고 컴퓨터 공학과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름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예. 10년간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면서 삼성, 현대, 라이엇 게임스 코리아 같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어떤 제작을 받아가지고 좀 약간 그러니까 맥도날드도 보이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 좀 그렇죠. 현대의 어떤 문화 이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죠. 예. 그래서 미스터 미상의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성교수가 그쵸. NFT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니까 요 이제 미스터 미상은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경험을 하고 나니 그 전에 시도할 수 없던 것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마던 라이프 이스 러비시 이게 이 사람의 대표작입니다. 라는 복잡한 일러스트레이션 시리즈를 애니메이션하는 건 말 그대로 미친 기획이었다.
시간과 노동력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상이 좀 예상되지 않았다면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죠. 즉, 왜냐하면 미술이나 이제 미디어 아트 쪽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NFT 시장이 새로운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하윤이라는 연세대 의대 교수, 연세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제 보니까 밤마다 이제 NFT 아티스트로 변신해가지고 멋진 작품들을 이제 보니까 여기에 책에는 뷰티풀 브레인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림을 그려오고, 그리고 좀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라는 그림은 좀 초현실주의적인 냄새도, 이제 브레인 매핑이라는 어떤 새로운 영역을,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NFT의 정의는 이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모든 디지털 및 실물 자산이 NFT라고 생각한다. 미술 분야에 국한된 협의의 정의로는 디지털 자산화된 미술품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리고 NFT를 이제 이분은 또 수입, 구입도 하시더라고요. 컬렉터로 하시고. 그래서, 예. 예, 구입을 하시는 이유는 내 미술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및 개념과 같은 추상적 세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작가와 작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로가 쉽게 말하면 NFT 시장은 프로슈머 시장인 거예요. 컨슈머가, 소비자가, 그쵸? 예, 생산자가 될 수도 있고 생산자가 소비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수평적인 어떤 그런 인터넷 구조랑, 그쵸? 맞죠? 그래서 NFT 앞날에 우리는, 그래서 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NFT 마켓플레이스는 탈중화가 가능한가? 왜냐하면 마켓플레이스라는 것이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제 NFT는 대부분 이더리움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탑 마켓플레이스 때문에 탈중화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제 반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와 이제 법적 쟁점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법적주의는 아직도 좀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를 마지막으로 내리자면요. NFT를 기술과 문학의 융합이란 관점에서 전문성 있게 토큰 이코노미라는 큰 틀에서 토큰 커뮤니티를 미시적으로 해부하는 책이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